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축포를 터뜨리는 바로 그 순간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 역시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축제 현장에서 비상벨이 동시에 울리고 있는 아주 기이한 상황입니다. 시장은 지금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희망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가 하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나스닥이 하루 만에 3.5% 넘게 폭락하기도 합니다. 공포지수 라고 불리는 빅스는 단 하루 만에 9% 넘게 치솟으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높은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모두가 환호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지금 우리는 대체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시장 붕괴 전에 나타나는 세 가지 위험 신호를 정확히 읽는 법과 폭락장에서도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징조는 앞서 말씀드린 축포와 비상벨이 함께 울리는 현상입니다.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것이죠. 전자신문에 따르면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낙관적인 발언에 힘입어 나스닥과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말 뜨거운 잔치 분위기였죠. 하지만 바로 그날 국제금 선물 가격 역시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상 가장 비싼 몸값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한편으로는 AI 랠리에 올라타 수익을 좇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버블이 터지거나 경제 위기가 닥칠 것에 대비해 포트폴리오의 보험, 임금을 조용히 사 모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시장의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깊은 불안감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공포가 숫자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톱스타 뉴스에 따르면 최근 미중 간의 긴장이 높아지자 빅스 지수는 하루 만에 9.35%나 급등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 같은 화려한 기술주는 4% 넘게 급락한 반면 월마트처럼 조용하고 묵묵한 필수 소비재 주식은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빅스 지수의 급등은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다는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똑똑한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들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우리 모두가 써야 하는 치약, 라면, 휴지를 파는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가 아니라요.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경기 둔화나 시장 하락을 예상하고 투자자들이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에서 나타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개인들의 움직임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 부류는 하락을 인생을 바꿀 저점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며 나스닥 3배 레버리지 상품인 TQQQ 같은 초고 위험 상품에 공격적으로 뛰어듭니다. 가상의 인물 김 과장 님을 생각해 볼까요? 그는 2022년 하락장을 기억하며 다짐했습니다. 이번 하락은 기회다. 시장은 결국 우상향하니까 3배 레버리지로 한 번에 만회하겠어. 하지만 그는 변동성 소멸이라는 레버리지 상품의 무서운 함정을 몰랐습니다. 지수가 10% 내렸다가 다시 10% 오르면 원금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손실 상태에 머무릅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계좌는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죠. TQQQ는 하락장에서 마이너스 80%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할 수 있는 사실상 단기 트레이딩 상품이지 장기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한국경제TV에 따르면 특히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현명한 연금개미들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채권원합 FN 같은 ETF로 뭉칫돈을 옮기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성장성은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동시에 채권을 섞어서 하락에 대한 방어막을 치려는 것이죠. 여러분, 상승에 대한 탐욕과 하락에 대한 공포가 공존하는 지금 우리는 이 두 갈래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폭락 전에 나타나는 세 가지 위험한 징조를 살펴봤습니다.
조금 불안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신호를 읽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두려움에 떨며 모든 걸 팔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3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내 계좌에 안전벨트를 채우는 것입니다. 바로 핵심 마이너스 위성 전략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 전체 자산의 70%에서 80%는 시장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가는 핵심 자산으로 구성합니다. 미국 전체 시장을 따라가는 VO나 기술주 중심의 QQQ 같은 ETF를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5%에서 10% 정도를 위성 자산 즉 보험 성격의 금 ETF로 채워두는 겁니다. 이 금은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폭락장이 왔을 때 내 자산의 하락폭을 줄여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든든한 에어백 역할을 해줄 겁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공격수와 수비수를 한 팀에 두는 겁니다. 바로 채권원합형 ETF를 활용하는 것이죠. 특히 안정성이 중요한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에서 이 전략은 빛을 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금개미들처럼 말이죠. IRP 계좌는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원합형 ETF는 그 자체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면서도 내부의 주식을 담고 있어 이 규칙을 지키면서도 주식 비중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나스닥이 오를 땐 상승의 과실을 함께 나누고 하락할 땐 채권이라는 든든한 수비수가 충격을 완화해주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마지막 3번째 해결책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타이밍을 버리고 시간을 사는 겁니다. TQQQ로 한방을 노리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우리는 시장의 꼭대기와 바닥을 절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워런 버핏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적립식 투자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만큼 VO나 QQQ를 기계적으로 사모으는 자동이체를 설정하십시오. 의지를 믿지 말고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주가가 하락할 때는 오히려 더 기뻐하게 됩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헐값에 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낮춰놓은 평균 매입 단가는 시장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당신의 계좌를 플러스로 바꿔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시장 고점의 3가지 징조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신호를 읽고 내 포트폴리오에 안전벨트를 채우고 든든한 수비수를 보강하고 예측이 아닌 시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폭락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가장 위대한 기업들의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인생 일대의 기회입니다. 그 벽은 당신에게 계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증권사 앱을 켜고 다음 월급날부터 VO 한 주를 사는 자동이체를 설정해 보세요. 단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10년 뒤 여러분의 노후를 바꿉니다. 여러분이 현재 시장을 보며 느끼는 불안감이나 자신만의 대비책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집단 지성의 힘을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